네, 안녕하세요. 네, 한다면입니다. 자, 오늘 시간은 이제 DDL 작성하기 파트인데요. 작성하는 건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뭐 직접 작성할 필요는 없어요. 작성할 필요는 없고, 예제가 있을 때 그 예제를 해석하는 거를 좀 아셔야 된다. 뭐 이 정도 차원에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형식은 이제 앞에서 배웠었는데요. 네, 크리에이트 테이블입니다. 테이블 이름이 나와야 되고요. 속성 타입, 데이터 타입이 나와야 되고요. 그리고 not, null 뭐 이런 게 나오면 되죠. 그죠? 생략 가능하고요. 이 표 전체에 대한 얘기를 지금 하고 있고요. 프라이머리 키가 있습니다. 프라이머리 키라는 거는 이제 기본 키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죠? 기본 키로 사용할 속성 이름, 그러니까 열 이름, 뭐 필드 이름, 뭐 이렇게 정의하는 거고요. 유니크라는 게 이제 새로 나왔네요. 유니크 아셔야 됩니다. 자, 유니크로 지정된 속성은 중복된 값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뭐 학번이 있는데 또 학번을 또 만들거나 그럴 수 없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네, 포린키입니다. 외래키를 말하는 거고요. 외래키 이름이 나오고요. 리퍼런스 이거 나올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물론 얘네들이 더 많이 나올 수 있죠. 네, 참조 테이블이 있고요. 참조 테이블은 기본 키로 되어 있습니다. 참조 테이블의 기본 키를 우리는 현재 이 테이블에서는 외래키로 사용되고 있다라는 얘기가 되고요. 온딜리트라는 얘기는 뭐냐면 만약에 참조 테이블에 있는 그 기본 키가 어떤 삭제가 되는 게 있다. 삭제가 되면 여기도 삭제를 해라 이런 뜻이고요. 여기서 만약에 내가 기본 키의 속성 이름을 변경했다. 그러면 여기도 자동으로 변경을 해라. 뭐 이런 얘기입니다. 딜리트를 켜, 온, 그리고 업데이트를 켜 이런 얘기가 되겠죠. constraint라고 되어 있고요. 제약 조건 이름이 나오고요. 체크한 다음에 조건식이 나옵니다. 이건 조건을 입력하고요. 그 조건이 만약에 조건을 만족하지 않으면 뭐 어떤 뭐 수정을 한다거나 이런 게 될 수 없게 만든다는 얘기가 됩니다. 예제를 보는 거예요, 이제. 예제를 봅니다. 해석할 수 있어야 여러분이 풀기가 좀 수월해지실 겁니다. 자, 예제입니다. 학생 테이블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리고 학생 테이블에 이름이 있어요. 이 이름은 총 15글자짜리로 입력할 수 있게 최대 15자리를 만들어 놨다. 이런 얘기고요. 뭐 있잖아요. 그죠? 이름이 되게 긴 사람들도 있으니까. 널이 되면 안 된다라는 정보가 나오고요. 그리고 학번 속성을 만들었고요. 문자로 8자리, 전공 속성은 문자로 5자리, 성별은 SEX라고 이름을 만들어 놨고요. 그리고 생년월일은 데이트가 됩니다. 속성을 데이트라고 이름을 만들어 놓은 거죠. 그죠? 그러니까 그 자료형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데이트라는 게 오늘 날짜가 나오게 하는 자료형이거든요. SEX는 뭐 성별이 나오게 만드는 거고요. 프라이머리 키가 이제 학번으로 정의를 한 거고요. 포린 키는 전공. 네, 전공이 이제 외래 키가 된다는 그런 얘기가 되죠. 근데 얘는 학과 테이블에 학과 코드를 참고한다는 그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학과 테이블에서는 이 학과 코드가 기본 키로 사용되고 있는 거고, 여기 있는 거를 전공이라는 속성에서 쓰겠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on delete set null. 이건 뭐냐면, 만약 딜리트를 하게 되면 비워놔라 이런 얘기가 되고요. 그러니까 학과 테이블에서 튜플이 삭제가 되면 관련된 모든 튜플의 전공 속성의 값을 널로 바꿔라. 그러니까 비워놔라. 그런 얘기가 되는 거고요. 업데이트 카스케이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변경되면, 그러니까 학과 테이블의 학과 코드가 만약 변경이 되면 관련된 모든 튜플의 전공 속성도 같이 변경을 해라. 참조하고 있어도 참고하고 있으면 그 같이 제거하거나 변경하거나 이렇게 연결시켜 버리는 게 카스케이드였단 말이에요. 지난 시간에 카스케이드와 리스트릭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 적이 있죠. 다음, 제약 조건을 준 거예요. 생년월일의 제약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거고요. 조건명이라고 보시면 돼요. 생년월일은 2005년 1월 1일 이후만 작성될 수 있게끔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그걸 벗어나게 입력을 하면 저장할 수 없게끔 만들어 놓은 거죠. 이게 제약 조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됐습니까? 네, 맨 마지막에 세미콜론이 붙는 거. 이게 한 줄이에요. 어차피 이게 한 줄로 쭉 되어 있는 명령어라고 보시면 됩니다. 크리에이트 테이블은 테이블을 생성한다라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거는 뭐 다 배운 것들이 좀 있고요. 그리고 여기서 유니크라는 게 지금 여기서는 안 보이네요. 그죠? 유니크라는 거는 중복되지 않게, 속성이 중복되지 않게 만든다. 뭐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였죠. 네, 다음요. 네, 인덱스입니다. 자, 인덱스라는 말은 들어봤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에도 한번 했던 것 같긴 한데, 그냥 쉽게 설명드리면 차례 같은 거예요. 차례. 용어집 차례 또는
교재 있잖아요. 요 교재 보면 앞에 그 차례 있잖아요. 어떤 용어가 있고 몇 페이지로 가세요라고 지정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빨리빨리 찾을 수 있잖아요. 그런 걸 이제 인덱스라고 합니다. 빠르게 찾기 위한 거를 말합니다. 크리에이트 인덱스는 당연히 인덱스를 생성한다는 얘기가 돼요. 형식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크리에이트 한 다음에 유니크, 이건 이제 이 대괄호는 생략이 가능하다는 그런 의미라고 보시면 돼요. 유니크는 아까도 했지만 중복되지 않게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뭐 실생활에서 많이 듣잖아요. 유니크하다는 얘기를 들어봤을 거 아니에요. 너 오늘 패션이 되게 유니크한데? 독특하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좀 중복되지 않게끔 진짜 유니크한데 오늘 오 이러잖아요. 그죠? 안 그러면 어쩔 수 없고요. 하여튼 뭐 좌우지간 미안합니다. 자, 유니크는 중복을 없앤다. 유니크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인덱스 한 다음에 인덱스 이름이 나오게 되고요. 온 테이블명 얘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가로치고요. 예, 어떤 테이블이 있어요. 그 테이블을 이거 정렬에 관련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름차순 정렬, 내림차순 정렬 뭐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뭐 2차 기준이겠죠? 첫 번째 기준은 뭐 학번을 기준으로 하고 뭐 학번이 동일한 경우는 동일한 경우가 없을 텐데. 하여튼 동일한 경우도 물론 있겠죠. 그죠? 뭐 대여 테이블이라면 어떤 학생이 되게 많이 책을 빌렸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동일한 경우는 뭐 다른 걸 가지고 뭐 책 제목 가지고 정렬한다든지 뭐 이럴 때 쓰는 게 바로 그런 겁니다. ASC, DSC 뭐 이런 겁니다. 애들한테 학원생들한테 얘기할 때는 뭐 이렇게 A가 이렇게 올라가는 것 같지 않니? 뭐 이렇게 경사지지 않았어? 오름차순이야. 가나다라 1, 2, 3, 4 A, B, C, D 오름차순이야. 알았지? 근데 D는 뚝 떨어지는 것 같지 않니? DSC 미안합니다. 자꾸 억지 부리는 것 같은데 저는 실제 이렇게 수업을 합니다. 근데 ASC는 ascending 오름차순이고요. descending은 내림차순이 되는 겁니다. 클러스터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거 투프를 묶는다는 얘기인데 하여튼 뭐 좌우지간 보겠습니다. 자, 유니크는 사용했을 경우에 중복값이 없는 속성으로 인덱스를 생성합니다. 중복이 없이 중복되면 안 돼요. 생략을 하면 중복을 허용하는 속성이 되는 거예요. 허용된다는 얘기입니다. 정렬은 금방 설명드렸어요. ascending 오름차순이고요. 기본값입니다. 생략을 하게 되면 정렬은 오름차순 정렬이 됩니다. ASC든 DSC든 생략이 가능하거든요. 생략을 하면 자동으로 오름차순 정렬이 됩니다. DSC는 생략이 아닙니다. 생략을 만약 하면 이 둘 중에 아무것도 쓰지 않으면 그냥 기본값은 오름차순이에요. DSC는 내림차순이고요. 클러스터는 지정된 키에 따라서 튜플들을 그룹으로 지정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튜플을 그룹으로 한다 그러면 얘입니다. 근데 실제는 그렇게 예제에서 많이 보지 않은 그런 명령어입니다. 그런 부분이 옵션이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자, 예제 보면 이제 알아요. 고객 테이블에서 유니크한 특성을 갖는다? 이렇게 나오기도 하고, 중복된 속성이 없게끔, 뭐 이렇게 나오기도 하고, 고객번호 속성에 대해서 내림차순 정렬을 하여 고객번호 언더바 IDX라는 이름으로 인덱스를 정의하시오라는 문제고, 이렇게 작성을 했어요. 그럼 이제 이게 이렇게 나올 수가 있죠. 시험에서는 이 말이 그대로 나오겠죠. 이 말이 그대로 나오고 보기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이 보기에서 올바른 것을 고르세요라고 나올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럼 찾아야 되죠. 그 반대로 나올 수 있겠죠. 이 SQL문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인가요? 나올 수 있겠죠. 충분히 나올 수 있습니다. 자, create unique라고 돼 있어요. 중복되지 않게 하세요. 뭐를. 인덱스 이름은 고객번호 언더바 IDX인데 고객 테이블의 고객번호를 가지고 뭐라고요? 내림차순으로 인덱스를 우린 만들 거야. 차례집을 만들 거야. 근데 얘는 중복되면 안 돼. 그러니까 고객 번호가 중복되지 않게 인덱스를 만들어줘. 이런 얘기가 됩니다. 됐습니까? 네, 다음요. 다음 뷰입니다. 뷰는 데이터베이스 용어할 때도 한번 설명드린 것 같습니다. 뷰는 하나 이상의 기본 테이블에서 유도되는 가상의 테이블입니다. 가상의 테이블. 실제 없다는 얘기예요. 실제는 없어요. 저장 장치에 물리적으로 존재하진 않지만 사용자에게는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하는 거. 그러니까 표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뭐 어디 사이트에 회원가입을 할 때 뭐 지금은 뭐 카카오톡이나 뭐 네이버를 이용해서 빠르게 가입되는 것도 가능하지만 옛날에는 직접 아이디도 입력하고 중복 확인 누르고 막 이랬잖아요. 그죠? 이것도 하나의 어떤 틀이니까 테이블이라고 본다면 이 테이블 자체가 실제적인 물리적 저장 장치에 저 테이블 그대로가 여러분이 입력한 게 통으로 저장되는 건 아니죠. 아닌데 있는 것처럼 보여주는 거죠. 네, 그런 걸 이제 뷰라고 얘기를 합니다.
뷰를 생성하면 뷰 정의가 시스템 내에 저장되었다가 정의가 저장되었다가 생성된 뷰 이름을 지리어에서 사용할 경우에 지리어가 실행될 때 뷰에 정의된 기본 테이블로 대체가 되어 기본 테이블에 대해서 실행이 됩니다. 근데 있진 않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작성할 어떤 그 가상의 테이블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를 저장했다가 크리에이트 뷰를 이용해서 저장했다가 걔를 다시 불러내면 그거에 맞는 테이블을 또 보여준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필요한 데이터만을 뷰로 정의해서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관리가 용이하고 명령이 간단합니다. 뷰를 통해서만 데이터에 접근함으로써 뷰에 나타나지 않은 데이터를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고객 이름을 내가 검색했어. 근데 그 고객의 그 아주 중요한 정보 같은 경우는 알 필요가 없잖아요. 그죠? 그 사람이 뭘 주문했었고, 이 사람의 주민번호가 뭐고, 이런 걸 알 필요 없잖아. 그러니까 딱 뷰를 정의해 놓으면 기본적인 데이터들만 볼 수 있게끔 정의해 놓으면 그것만 볼 수 있게 만들어 준다는 얘기죠. 그래서 뷰에 나타나지 않는 데이터를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기본 테이블의 기본 키를 포함한 속성의 집합으로 뷰를 구성해야 삽입, 삭제, 갱신이 가능해집니다. 정의된 뷰는 다른 뷰의 정의의 기초가 될 수가 있습니다. 핵심이 되는 말은 가상의 테이블입니다. 만약에 뷰에 대해서 물어본다면 하나 이상의 기본 테이블에서 유도되는 가상의 테이블, 이 가상의 테이블이라는 이 말이 키워드가 될 거예요. 이 말 나오면 그냥 여러분은 뷰 이렇게 골라주시면 됩니다. 됐습니까? 네, 다음요. 자, 크리에이트 뷰의 형식을 한번 보겠습니다. 크리에이트 뷰 한 다음에요. 뷰 이름을 쓰게 되어 있고요. 속성명을 작성하게 되어 있는데 물론 생략도 가능합니다. 에드 셀렉트입니다. 요거 에드 셀렉트 요게 들어갑니다. 에드 셀렉트가 들어갑니다. 네, 가로하고 나올 수 있습니다. 실제 나온 적도 있습니다. 위드 체크 옵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건 뭐라고요? 조건에 만족하지 않으면 실행하지 않습니다. 네, 그걸 말합니다. 생략 가능합니다. 에드 셀렉트입니다. 일반 셀렉트문과 같습니다. 이 셀렉트는 이제 우리가 뒤에 배울 DML인데요. 간단하게 설명을 드린 적은 있었어요. 셀렉트 나온 다음에 SEL ECT입니다. 셀렉트가 나와요. 셀렉트 SEL ECT인데 제가 잘못 썼어요. 자, 속성명이 나옵니다. 속성명이 나옵니다. 셀렉트 from 한 다음에요. 여기에 테이블명이 나옵니다. 테이블명이 나옵니다. 뭐 미리 배우면 좋으니까요. 그리고 웨어절이 있습니다. 웨어는 조건입니다. 네. 조건이 나오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셀렉트는요. 근데 에즈 셀렉트라고 씁니다. 크리에이트 뷰 할 때는요. 일반 셀렉트문과 똑같고요. 유니온과 오더바이를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요게 병합하고 정렬하고 할 수 없습니다. 이 가상의 테이블 뷰에서는 할 수가 없습니다. 2022년 2회차 옛날 정보처리 기능사 실기 문제에서 출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또 모르죠? 그죠? 나올 수 있겠죠. 위드 체크 옵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뷰에 대한 갱신이나 삽입 연산이 실행될 때 뷰의 정의 조건을 위배하면 실행을 거부하게 됩니다. 실행이 안 됩니다. 속성명을 기술하지 않으면 셀렉트문의 속성명이 자동으로 뷰의 속성명이 됩니다. 그러니까 속성명을 이렇게 대칭이 되게 작성을 하게 돼 있는데 안 하게 되면 이 테이블에 있는 그 속성 있잖아요. 그 속성 이름이 대치가 됩니다. 자동으로. 예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학생 테이블에서 학과가 컴퓨터공학인 학생의 학번, 이름, 학과 속성을 갖는 뷰를 db_학생이란 이름으로 정의해라. 그러면 내가 얘를 가상의 테이블로 보여주겠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뭐를? 학생 테이블에 있는 학과 이름, 학번, 이름, 학과가 나오게 만들 거고 조건은 학과가 컴퓨터공학과인 뭐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그거를 이제 이렇게 해서 골라주는 문제가 나오거나 가로를 치거나 이렇게 나올 수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됐습니까? 자, 크리에이트 뷰 한 다음에 db_학생 뷰의 이름이 이거고요. 에드 셀렉트라고 나오고요. 학번과 이름과 학과를 검색하세요. 어디서? 학생 테이블에서요. 왜요? 조건이죠? 학과가 컴퓨터공학과인 이건 뭐예요? 없으면 그 사람이 없어. 컴퓨터공학과가 없네. 그러면 실행이 되지 않는다는 얘기죠. 됐습니까? 자, 그 말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위드 체크 옵션 절은 뷰의 갱신이나 삽입 연산이 실행될 때 뷰의 정의 조건 여기 위에서는 학과가 컴퓨터공학 얘가 위배될 경우는 갱신이나 삽입 연산의 실행을 거부하도록 지정한 것입니다. 됐습니까? 지금 이 문제에서는 생략된 거일 수도 있죠. 생략될 수 있어요. 근데 자세하게 나오는 경우에는 위드 체크 옵션까지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됐습니까? 네, 다음요.
자, 드롭 뷰입니다. 뷰를 삭제하는 겁니다. 형식은 동일합니다. 다른 것들과 동일합니다. 드롭 뷰 한 다음에 뷰 이름을 쓰면 되고요. 리스트릭트가 있고 카스케이드가 있습니다. 계속 강조되고 있습니다. 참조하면 제거하지 않는다. 카스케이드, 참조하고 있는 것까지 싹 지운다. 이런 얘기가 됩니다. 리스트릭트, 뷰를 다른 곳에서 참조하고 있으면 제거를 안 합니다. 카스케이드, 뷰를 참조하고 있는 다른 뷰나 제약 조건까지 모두 제거합니다. 그래서 리스트릭트와 카스케이드는 기본적인 명령어이기 때문에 출제가 거의 대부분 될 거라고 저는 예상합니다. 자, 예제입니다. 드롭 뷰, db 언더바 학생이라는 뷰를 제거할래? 대신에 다른 곳에서 이 db 언더바 학생이란 뷰를 참고하고 있다면 지우지 마. 그겁니다. 뭐 경고 같은 거죠. 그죠? 네. 다음요. 다음 얼터 테이블입니다. 테이블에 대한 정의를 변경하는 명령문입니다. 간단하게 설명을 드린 적은 있습니다. 자, 얼터 테이블에 add가 들어가면은 속성이 빠진 게 있네. 걔를 추가할래? 뭐 이런 얘기가 된다 그랬고요. 속성명, 데이터 타입, 디폴트에서 기본값 이렇게 사용되고요. 얼터 테이블명 나오고요. 모디파이가 있고요. 속성명의 데이터 타입과 디폴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그 전에 이제 여기 모디파이가 들어갈 수도 있고요. 얼터가 들어갈 수도 있다고 설명드렸거든요. 정확하게는 얼터 컬럼입니다. UMN입니다. 근데 오라클이나 SQL 프로그램 언어를 쓰는 프로그램들이 있겠죠. 그죠? 우리가 뭐 C 언어나 뭐 자바를 할 때도 이클립스가 있고 이렇듯이 있을 거예요. 있습니다. 근데 그 프로그램의 종류가 오라클이라는 게 있고 MySQL도 있어요. 여기서 사용되는 거는 이제 모디파이를 사용하고 있고요. 그 외에 이제 다른 SQL 프로그램들에서는 얼터 컬럼이라는 명령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똑같습니다. 근데 주로 대부분의 데이터베이스 SQL 프로그램은 오라클이나 MySQL을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여기다가는 또 모디파이를 넣은 겁니다. 그러니까 얼터 컬럼이 나오든지 모디파이가 나오든지 여러분들은 그냥 똑같구나. 이게 뭐냐면 속성에 자료형이 있었는데 내가 숫자 3자리로 만들려고 했는데 그래도 5자리까지는 필요하겠는데 그런 거 변경할 때 그리고 기본값이 날짜였다면 오늘 날짜였는데 나 기본값 없애고 싶은데 또는 기본값을 다른 걸로 만들고 싶은데 오늘 날짜와 시간까지 들어가게 하고 싶은데 뭐 그럴 때 변경하는 거. 그러니까 속성의 어떤 특징을 그 유형을 변경하고 싶을 때는 모디파이를 씁니다. 얼터 테이블 한 다음에 모디파이 이렇게 씁니다. 얼터 테이블 한 다음에 드롭 컬럼이라고 작성하게 되면 그 컬럼을 없앤다는 얘기가 됩니다. 카스케이드는 뭐라고요? 관계되어 있는 서로 참조하고 있는 속성들까지 다 지워버리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테이블을 얘만 쓰는 게 아니고 이 다른 테이블에도 연결돼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연결돼 있는 속성도 없애버린다. 뭐 이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정리할게요. 자, add는 추가한다는 얘기입니다. modify는 기존의 속성의 데이터 타입이나 사이즈나 기본값 등의 성질을 수정할 때 사용하고 있습니다. 드롭 컬럼은 속성을 제거할 때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modify 대신에 만약 시험에서 alter 컬럼이라고 나오면 똑같은 말이구나. 그렇게 이해하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자, 다음요. 얼터문 예제입니다. 아래 SQL문은 학생 테이블에 최대 3글자 세 문자로 구성되는 학년 속성을 추가하는 SQL문입니다. 학년이라는 속성을 추가하고 싶다는 거예요. 추가가 뭐죠? add라는 얘기예요. add. 가로 안에 알맞은 답안을 작성하세요 라는 얘기가 됩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1번에는 add라고 작성하면 되고 요 2번의 답안은 최대 3문자래요. 그러면 캐릭터죠. 최대래요. 베리어블이죠. 그러니까 2글자일 수도 있고 3글자일 수도 있고 1글자일 수도 있고 그렇게 만들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VAR이 붙습니다. 그래서 얘 같은 경우도 이제 출제가 될 수 있는 그런 예제로 제가 한번 만들어 본 겁니다. 됐습니까? 자, 이렇게 나올 수도 있는 거니까요. 네, 다음요. 자, 드롭 테이블입니다. 드롭 테이블, 트렁케이트 테이블. 제가 트렁케이트라는 것도 있다고. 근데 일단은 드롭에 집중하시라고 설명을 드렸어요. 드롭이라는 거는 아예 다 통으로 지워버리는 거예요. 드롭 테이블, 만약 학생 테이블이다. 그럼 학생 테이블 자체를 지워버리는 거예요. 거기 있는 모든 튜플들이 다 지워지고요. 표까지도 없어져요. 근데 트렁케이트라는 거는 학생 테이블 자체는 그대로 유지가 돼요. 학생 테이블이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렇게
표가 이렇게 만들어져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어떤 선생님이 한 학년이 이제 끝났어. 이제 끝나서 이제 새로운 신입생들을 받아야 돼요. 근데 이 표를 지우기가 너무 아까운 거야. 그냥 저 표를 그대로 유지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트렁케이트 명령을 내려버리면 이 안에 있는 이 속성 이름은 그대로 있고요. 튜플만 다 지워져요. 그럼 빈 칸들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럼 이제 새롭게 이제 작성하면 되는 거죠. 그게 이제 트렁케이트라고 보시면 돼요. 자, 카스케이드는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그죠? 제거할 객체를 참조하는 다른 모든 객체를 함께 제거하고, 즉, 주 테이블의 데이터를 제거했을 때 각각의 외래키와 관계를 맺고 있는 모든 데이터를 함께 제거하는 참조 무결성 제약 조건을 설정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리스트릭트는 다른 객체가 제거할 경우에 참조 중일 땐 제거가 안 되게 하는 겁니다. 참조 중일 땐 제거하지 않는다. 리스트릭트입니다. 참조하고 있더라도 다 지워버립니다. 카스케이드. 됐습니까? 트렁케이트는 금방 말씀드린 거예요. 테이블의 모든 데이터를 한 번에 튜플, 한 번에 삭제하는 DDL 명령입니다. 테이블의 구조는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스키마, 제약 조건, 인덱스 이런 건 그대로 유지가 되고 내용만 지우는 거예요. 드롭 테이블은요, 얘 자체를 다 지워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 만들겠다는 얘기예요. 됐어요? 네, 다음요. 자, 두 개를 비교한 겁니다. 자, 드롭 테이블은 목적이 테이블 자체를 삭제하는 거고, 트렁케이트는 테이블 데이터만, 그러니까 행만 지운다는 얘기고요. 테이블의 정의, 데이터, 제약 조건, 인덱스 모두 삭제가 됩니다. 모두 지워집니다. 테이블의 구조, 남고 행 데이터만 삭제가 됩니다. 컬럼이나 속성이죠. 제약 조건이나 인덱스는 남고 행 데이터만 지워집니다. 드롭의 특징은 테이블 자체가 사라져서 다시 사용하려면 크리에이트를 해야 됩니다. 네, 나올 수 있어요. 빈 테이블이 남고 데이터만 0건으로 초기화됩니다. 그러니까 데이터만 새로 입력하면 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크리에이트 문을 할 필요가 없어요. 됐어요?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뵐게요. 수고하셨어요.